산에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소리는 수만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호흡을 함께 해온 가막 딱따구리입니다. 천연기념물 242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가막 딱따구리는 딱따구리 가운데 대용종에 속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다른 새들에 비해 유난히 경계심이 많은 가막 딱따구리의 둥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아직 겨울에 찬바람이 남아있는 초봄 설악산의 한 계곡. 가막 딱따구리의 옛 둥지를 발견하고 잠복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멀리서 카랑진 울음소리만 들릴 뿐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나무와 전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가 혼혈음을 이루고 있는 주변에는 먹이를 찾느라 파놓은 흔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추적 작업이 계속된 지 3달이 지난 초여름의 긴 햇살이 막 서산을 넘으려는 늦은 오후. 번식 기록이 있는 영월 법풍사 근처에서 가막 딱따구리가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적 작업이 계속되던 5월 중순, 뜻밖의 장소에서 가막 딱따구리 둥지가 나타났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한 농가 근처의 야산 소나무에 가막 딱따구리가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막 딱따구리 둥지에는 부화한 지 3주가량 지난 새끼 3마리가 있습니다. 조용한 숲속이 갑자기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가 둥지에 돌아올 때가 되자 새끼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둥지 앞에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둥지에 도착한 어미가 먹이를 주는 데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둥지 주변 나무에 앉아 먹이를 주어도 새끼들의 번식 장소가 안전한가를 철두철미하게 살핍니다. 둥지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어미의 다음 단계는 둥지 나무 뒤편에 붙어서 또 한 번 안전을 확인하면서 나무 줄기를 따라 둥지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어미 가막 딱따구리는 먹이 주기 직전 마지막까지도 경계를 계속합니다. 3단계에 걸친 경계 행동으로 둥지의 안전을 안심하게 되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이때도 일정한 생명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있는 바깥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새끼 가운데 어미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내면서 입을 벌리고 먹이를 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끼 때는 아주 강렬하게 먹이를 조르는 놈, 이런 놈을 우선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바깥에 먹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먹이가 부족할 때는 먹이를 먹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한 놈한테 먼저 먹이를 주게 되죠. 그게 생태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강한 놈이 살아남아서 자기의 대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는데 득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막 딱따구리는 시야가 트인 소나무 등 아름드리 나무에 둥지를 마련합니다. 생나무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다 부리로 짜서 파낸 건가 보죠? 예, 이게 생나무를 부리로 다 쪼아가지고 이렇게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겼기 때문에 이 딱따구리가 구멍 판 데는 이런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취재팀은 가막 딱따구리의 번식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는 가막 딱따구리의 번식 기록은 있지만 그 생명 탄생 과정에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텔레비전 카메라로는 밝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봐봐 이게 문 캐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 이게. 나를 때 가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저 위에. 그렇지 저 위에가 있단 말이야. 구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멍은 있어 이게. 둥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모르지. 저 위쪽에도 올라오니까? 보면은 여러 군데 파놨거든. 그러니까 바닥으로도 돼 이 있고. 지역에 여기도 있고 여기서 떨어지는 한 100m 거리도 또 있고. 어? 네. 그냥 이 지역에 까막딱따구리가 혹시 살지 않나. 네. 더 한번 조사해 볼 만도 하잖아 이게. 저쪽에 가막딱따구리는 물이 있는 방향으로 둥지를 마련합니다. 새 둥지를 찾던 취재팀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철새로 분류된 비오리가 번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미 비오리는 새끼에게 자맥질과 먹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헤엄도 치며 휴식도 취합니다. 극소수의 개체가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딱따구리과의 대용종인 가막딱따구리. 번식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막 신방을 차리고 있는 가막딱따구리 부부를 어렵게 만난 곳은 산줄기가 험한 치악산 상원사 근처였습니다. 해발 1100m가 넘는 높은 산 전나무에 마련된 가막딱따구리의 보금자리는 새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번식을 했던 묵은 집을 이용했습니다. 가막딱따구리는 보통 번식을 했던 장소가 크게 파손되지 않고 천적으로부터 위협이 없으면 최고 6년가량 사용하기도 합니다. 짝을 찾은 가막딱따구리 부부는 사랑을 나누고 산란을 시작하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4월 초순이면 번식에 들어갑니다. 가막딱따구리는 새나무에 신방을 꾸밀 경우 대부분 암수 한 쌍이 힘을 합해서 보름 정도 긴 작업을 벌여야 합니다. 사랑을 나눈 후 알을 낳는 산란은 보통 새벽에 하루 하나씩 한 배 알을 다 낳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알은 보통 3개에서 4개를 낳습니다. 산란이 끝나면 알을 품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폴 안에 들어갑니다. 가막딱따구리는 암수 한 쌍이 교대로 알 품기를 합니다. 알 품기를 하는 동안 암컷은 모성애로, 수컷은 부성애로 생명 탄생에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바깥 기온은 더위를 느낄 만큼 올라가지만 알품기에 들어간 가막딱따구리는 둥지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생명 탄생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취재 결과 처음으로 가막딱따구리는 암컷이 4시간, 수컷은 2시간 주기로 알품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까막딱따구리의 경우 수컷보다도 암컷이 더 아주 열심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큰 학새하고는 반대인 경우 같지만 특히 그 암컷이 자신의 분신인 이 새끼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 이것은 그 자손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능이면서 그 생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막딱따구리는 서로에게 그때그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울음소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알품기를 하는 동안 부부의 교대는 그들만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알품기를 교대하기 위해 둥지에 돌아온 수컷은 조용하면서도 절제된 특유의 소리를 내며 둥지의 도착을 알립니다. 더위와 싸우며 둥지 속에서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알품기를 하던 암컷은 수컷의 울음소리를 듣자 둥지를 나가겠다는 신호로 긴 부리로 둥지 안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는 수컷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암컷은 수컷에게 맡기고 둥지를 나갑니다.
이러한 철저한 알품기의 교대는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사랑과 정성, 정확한 시간의 알품기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번식의 과정입니다. 드디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두터운 알을 깨고 바깥 세상에 처음 나온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모두 4마리입니다. 솜털 하나 없는 맨살에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가막닥다우리가 처음으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끼들은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바깥 세상을 의식한 듯 서로를 의지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치 실타래가 얽혀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끼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미 가막닥다우리가 둥지의 습기 제거와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해 둥지 밑에 진흙을 깔은 슬기도 관찰됩니다.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어떻게 먹이를 먹을까? 서로를 의지하던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어미가 먹이를 갖고 돌아오자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며 둥지에 작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새끼들은 마치 꽃망울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듯 고개를 세웁니다. 어미의 강한 부리의 사랑은 넓습니다. 새끼가 갓 태어난 초기에는 강한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입니다. 어미의 강한 부리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새끼들이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부화촉이 어미가 새끼에게 한 차례 주는 먹이 시간은 10여 분 동안 이어집니다. 어미는 다시 먹이를 구하러 가기 전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둥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미처 새끼가 받아먹지 못하고 떨어뜨린 먹이는 천적에게 둥지의 위치를 알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둥지를 청소하던 어미가 이방인인 카메라를 발견하고 물어도 보고 부리로 쪼아 공격하면서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안심한 어미는 초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가슴으로 포근히 품어줍니다. 알품기에서 나타난 암수 교대 의식은 새끼가 태어난 부화 초기까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어집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부화 일주일이면 형태가 나타납니다. 몸의 색깔이 이제는 검은색의 털이 솟아나려고 살색 대신 검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루 평균 몸무게는 14g, 키는 1mm가량 쑥쑥 자랍니다. 특히 몸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날개와 꼬리 깃털도 조금씩 솟아납니다. 그러나 눈은 아직 뜨지 못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9일가량 돼야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둥지 밖에서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가 들려도 어미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목을 길게 세우며 먹이를 받아먹을 준비를 합니다. 어미가 둥지에 먹이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커가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어미가 둥지 안으로 고개를 드밀자 새끼들은 서로 자신이 어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입을 벌립니다. 어미는 모이 주머니에 저장한 먹이를 계속 토해내며 새끼에게 먹입니다. 모이 주머니에서 토해내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먹으면 이 모이주머니 속에 저장이 돼서 사람으로 말하면 이 그 침샘으로부터 이 침이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소화 효소를 갖다가 이제 믹스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저장을 해 가지고 새끼가 있는 이 집으로 와서 새끼한테 먹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새끼가 보다 이 여러 가지 그 야외의 그 균에 대한 저항성도 갖고 소화력을 갖다가 좀 더 촉진된 가운데서 이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부터 어미의 새끼 먹이 주기는 빠른 속도로 입안 깊숙이 넣어줍니다. 새끼 한 마리가 어미에게 받아먹는 횟수는 적게는 12번에서 많게는 20번가량 됩니다. 어미가 둥지를 청소하는 동안에도 새끼들은 어미 주변에서 입을 벌리며 먹이를 달라고 조릅니다. 청소를 마친 어미는 배설물을 입에 가득 물고 다시 먹이를 구하러 나갑니다. 아직도 양이 차지 않은 새끼들은 어미가 나가도 목을 세우고 입을 벌리며 졸라보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까막딱따구리의 육주 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약 1시간 30분의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있습니다. 까막딱따구리는 어디서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 까막딱따구리는 둥지에서 반경 2km 이르는 넓은 지역을 서식 환경으로 합니다. 까막딱따구리는 한 번 나르면 멀리 날 수 있는 훌륭한 비행사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채식하는 현장은 양구 대암산에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멀리서 마치 도끼로 나무를 패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강한 부리를 이용해 좌우로 고사목을 쪼아대다가 나무 속에 있는 개미 등 곤충의 유충을 사냥합니다. 까막딱따구리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먹이를 잡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죽은 나무 밑동으로부터 나무를 쪼아내는 것입니다. 나무 밑동을 쪼아 그 속에 개미나 해충이 사는지를 먼저 탐색합니다. 곤충들이 나무 밖으로 나오면 집요하게 나무를 파내며 나무 속 깊숙이 들어있는
유충을 사냥합니다. 가막닥다우리는 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나무 속 깊숙이 숨어있는 해충이나 개미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방법은 고사목 수간에부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나무 틈새에 뾰족하고 강한 부리를 넣어 먹이를 잡는 것입니다. 혀가 굉장히 길어서 이 오른쪽 콧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를 한 바퀴 돌아서 입 밖으로 이제 부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무 속에 그 깊은 굴 속에 들어있는 그 벌레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길게 늘어나죠. 길게는 가막닥다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cm 이상 늘어나고 그 또 혀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발달돼 있어서 곤충을 끌어내 먹기에 굉장히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한 부리는 순식간에 고사목의 커다란 구멍을 뚫는 데 충분합니다. 가막닥다우리가 개미집이 있는 고사목을 쪼아대자 나무 조각이 이리저리 흩어져 날립니다. 가막닥다우리는 한 번의 식사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900마리의 벌레 유충이나 100마리의 개미를 포식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는 경계 모습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세력권을 방어하기 위해 뚜렷한 경계음을 자주 냅니다. 때로는 산이 울릴 정도로 나무를 강하게 두드립니다. 하루에 두드리는 횟수는 8,000번에서 12,000번 가량이나 됩니다. 주로 까막닥다우리는 이런 고사목에서 벌레들의 유충들을 그 강한 부리로 쪄가지고 이렇게 뜯어내고 이 안에 있는 유충들을 혀로 잡아내서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조류가 그동안 모두 8종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딱따구리 가운데 가장 작은 새딱따구리. 새딱따구리가 좋아하는 번식 장소는 오동나무나 오래된 죽은 나무입니다. 다른 딱따구리에 비해 경계가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는 친근한 딱따구리가 새딱따구리입니다. 농촌 민가에 있는 오동나무의 둥지를 마련한 새딱따구리 부부는 새끼 키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미 새딱따구리가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느라 바쁜 날개짓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텃새인 새딱따구리는 부성애가 강한 새입니다. 먹이는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한 배 반가량 많이 물어다 먹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체는 새입니다. 새들도 환경 오염이 심한 곳에서 살다 보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에서 취재진은 공해를 극복하고 어렵게 번식에 성공한 오색 딱따구리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오색 딱따구리는 매연과 먹이 부족에 시달려온 탓인지 깃털의 색깔이 제 색깔을 갖지 못하고 검은 빛이 납니다. 공해 속에서 어렵게 번식한 서울의 오색 딱따구리는 이제 둥지를 뜨는 이소를 앞두고 행여 새끼가 다칠까봐 경계를 심하게 합니다. 어미는 둥지 주변을 날아다니거나 나무를 기어오르면서 안절부절하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오는 먹이를 먹입니다. 둥지 속에서 다 자란 새끼들은 자연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는 오색 딱따구리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보기 드문 텃새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번식 기록이 없었던 큰 오색 딱따구리의 번식지를 취재진은 비교적 환경이 잘 보존된 양구 대암산에서 찾아냈습니다. 양구 대암산에서 만난 큰 오색 딱따구리는 서울의 오색 딱따구리하고는 깃털의 빛깔부터 달랐습니다. 수컷은 머리 전체에 뚜렷한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수 모두 깃털에는 윤기가 납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는 둥지를 만들 때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늘보다는 땅 쪽의 방향으로 둥지의 입구를 정합니다. 둥지 입구는 동그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듭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 둥지 안에는 부화한 지 20일가량 된 새끼 5마리가 숨을 죽인 채 어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들은 깃털이 나고 둥지를 뜨기 전에는 외부의 어미 목소리가 아닌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미가 둥지 주변에 나타나면 큰 오색 딱따구리 둥지 입구는 건강한 새끼 한 마리만이 고개를 내밀고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둥지 입구 크기는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둥지 밖으로 내민 새끼 한 마리는 둥지 속에서 형제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긴 녀석입니다. 부부 큰 오색 딱따구리는 둥지 속 새끼들의 싸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둥지 입구에 나온 새끼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파괴되기 전 흔하게 번식했던 청딱따구리,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딱따구리는 주로 오동나무에 부부가 함께 둥지를 만들고 사랑을 나눕니다. 몸 전체가 잿빛이 나면서 노랑 색깔을 가지고 있는 청딱따구리가 10m 높이의 오동나무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동나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청딱따구리가 둥지를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청딱따구리도 암수가 서로 알품기를 하고 새끼를 함께 돌보는 부모 사랑이 강한 새입니다. 청딱따구리는 딱따구리 가운데 조심성이 강합니다. 둥지 속에는 부화한 지 한 주가량 지난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미 청딱따구리는 나무 줄기에 붙어 사는 해충을 부리로 잡습니다. 새끼 청딱따구리는 부화한 지 4주가량이 지나자 이제는 완전한 어미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바깥 세상을 나갈 때가 되면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평소보다 덜 먹이며 둥지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울어댑니다.
어린 새들이 성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상의 변화, 즉 다시 말해서 바람과 비입니다. 태어난 지 2주가 지나면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온몸에 검은색의 털이 나면서 어미새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두툼했던 부리는 이제 강인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때가 되면 암수도 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암수의 구별은 머리벼슬에 붉은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컷입니다. 나무에 기어 오를 수 있는 발톱은 이미 날카롭게 발달됩니다. 혀도 길게 성장해 어미새가 돼 사냥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어미가 둥지에 돌아오기 전 깃털도 스스로 다듬어 봅니다. 날개도 접었다 폈다 하며 날개의 힘을 기릅니다. 건강한 수컷이 잘 발달된 발톱을 이용해 둥지 입구로 기어 오르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형제 사이에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자연의 법칙을 몸으로 배웁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나타나자 둥지 입구 쪽으로 가기 위해 새끼 가막닥다우리가 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새끼가 발톱과 날개의 힘이 강해지면서 드디어 둥지 입구까지 머리를 내밀며 어미를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둥지 입구는 모두가 고개를 내밀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는 서로 둥지에 고개를 내밀려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둥지 입구를 차지한 새끼 가막닥다우리는 먹이를 계속해서 받아먹습니다. 둥지 입구를 차지하지 못한 새끼는 먹이를 조르다 힘이 붙이자 둥지 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강한 수컷이 부리로 암컷을 쪼아 둥지 밑으로 밀어내고 생존 경쟁에서 승자가 됩니다. 아직도 먹이 방향으로 위치를 정하지 못한 나머지 새끼들은 뒤늦게 안간힘을 쓰면서 둥지 입구에 올라오지만 어미는 이미 둥지를 떠난 뒤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미의 강한 훈련도 시작됩니다. 어미는 한참을 둥지 밖 입구에 붙어서 새끼들이 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둥지아는 서로 둥지 입구로 오르려고 날개짓을 하며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뽀얀 먼지로 가득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새끼들이 힘이 붙여 둥지 밑으로 떨어져 내리자 어미는 둥지 안에 살짝 고개를 넣어 식욕을 돋군 뒤 다시 둥지 밖으로 나가 기다립니다. 이제부터는 강한 새끼만이 어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가 둥지에 나타나면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둥지 입구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먹이 싸움은 혼자서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남은 번식 과정에 계속됩니다. 둥지를 뜨기 전 가막닥다우리는 둥지 입구 밖까지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밖으로 노출됩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더욱더 강렬하게 먹이를 조릅니다. 어미가 없을 때는 스스로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조금 있으면 스스로 살아가야 할 둥지 밖 세상을 응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외모도 어미새 못지않게 변합니다. 부리도 나무를 쪼아 사냥을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날카로워집니다. 가막닥다우리의 경우 알에서 깨어난 지 26일가량이면 혼자서 날개짓을 하고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몸집이 큰 악새 다음에 제일 큰 이 가막닥다구리는 14일에서 16일 동안 알을 품고 24일에서 28일 동안 그 소나무 조음이라든가 이런 곤충류를 먹여가지고 둥어리를 떠납니다. 자연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작은 미생물이라도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마다 거대한 자연 생태계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중의 딱따구리 종류는 자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서식하는 해충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나무에 구멍을 뚫는 해충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다른 어떤 새들보다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나무들을 쪼아 분해해 생물이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분해와 재생의 순환 과정에 자연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최신 과학 기술도 완전한 그 해충을 갖다가 구제한다든가 이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아주 특수화된 자신의 몸을 써서 이 나무 속 깊숙이 들어있는 해충들을 잡아먹고 자신에게는 영양으로 쓰고 또 이 자연 전체로 봐서는 과도한 그 해충의 그 번성을 갖다가 막는 조절사로서도 중요하죠. 딱따구리는 다른 새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먹이를 구하고 난 자리는 동고비 같은 작은 새들이 먹이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 장소를 나무 구멍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딱따구리를 제외한 새들은 스스로 나무 구멍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번식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새는 주로 나무 구멍에 둥지를 마련하고 새끼를 키우는 우리나라 텃새입니다. 그러나 미처 번식 장소를 구하지 못한 딱새 부부는 농촌 민가 처마 밑에 걸어놓은 주전자 안에 정성껏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새들의 둥지 고민을 대부분 딱따구리 새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다른 새들의 둥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랑의 건축사입니다. 오색 딱따구리가 번식을 했던 소나무 구멍에는 찌르레기가 생명을 키우느라 여름이 깊어만 갑니다. 가막 딱따구리의 둥지를 비롯해 모든 딱따구리의 둥지는 나무 구멍에 집을 짓는 파랑새나 소쪽새 등 새들의 둥지나 잠자리로 이용됩니다.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딱따구리.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의 벌채로 서서히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수만 년을 함께 해왔던 큰악새는 지난 87년 자취를 감춘 이후 아직까지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들의 절종은 자연 생태계가 인간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음의 경고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되풀이돼 왔던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금은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정책에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새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는 우린 숲속에서 딱따구리의 우렁찬 외침과 자연의 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새들의 쥐적임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혜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고 있습니다. 산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생태계의 귀중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